5번째, 감정. 평소 감정을 억누르는가 표현하는가? 심리. 감정은 흐르는 것이다. 내 안에서 흐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른다. 감정이 원활하게 흐를 때 자신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타인과 좀 더 원활히 소통할 수 있으며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친밀한 관계라면 더더욱 서로의 감정이 막힘없이 흘러야 옳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솔직히 보이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와 있을 때도 우리는 상대의 진실한 감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혹은 나의 진짜 감정을 전할 수가 없어서 괴롭다. 미국의 임상사회복지사 브라이언 글린스는 수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수십 년간 함께한 부부가 다투는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서로 소통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부 사이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또 건강하게 흐르지 않는 탓에 싸우게 된다는 것이다. 친밀 관계에서 감정이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브라이언 글리슨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유창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사랑은? 유창한 감정 표현이란 정서적 언어를 써서 자신의 감정과 내적 상태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유창한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비판 없이 느끼고 표현하며 의식적이고 창조적으로 감정을 다룬다.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은가? 상대와 나를 둘러싼 공기에 감정이 흘러넘쳐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의 감정을 피부로 직접 느끼는 그런 순간 말이다. 그때의 감정이 무엇이든 간에 이런 순간은 늘 우리를 감동시킨다. 두 개의 영혼이 맞닿았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순간은 그리 자주 있지 않다. 그보다는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린 펄의 말처럼 서로 진실한 감정을 나누려 해도 각자 다른 외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통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자신과 상대의 거리가 다른 인간관계에 비해 훨씬 가깝고 밀접하다. 자연히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도 다양하고 감정의 진폭도 훨씬 크다. 기쁨과 슬픔, 갈망과 불안, 사랑과 미움이 서로 차례를 바꿔가며 엄습했다가 물러가고 또 밀려온다. 오랫동안 안정적인 친밀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를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먼저 추상적인 감정을 구체적인 언어로 전환할 줄 알아야 한다. 먼저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 이를 상대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다. 즉, 감정의 언어화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인 셈이다. 철없을 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랑을 꿈꾼다. 하지만 이런 사랑은 환상에 불과하다. 사랑을 향한 비현실적 기대를 버리지 않으면 언제나 분노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 상대의 외적 행동만 보는 커플은 쉽게 분노하고 실망하며 상대를 비난하기 일쑤다. 그러나 일단 서로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느끼면 상대를 향한 사랑이 훨씬 더 깊어진다. 자신의 감정을 유창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동기와 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중요한 인지과제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사랑, 미움, 기쁨, 분노 등 사회가 감정에 붙인 이름들을 배우고 자기 내면의 감정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며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
처음에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10,000,000,000도 표현하지 못하며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 역시 모호하고 불분명하며 짧고 두루뭉술하다. 하지만 자기 내면의 다층적인 감정을 좀 더 정확하게 포착할수록 사용하는 언어도 점차 풍부하고 명료해진다.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은 실행 능력에도 적잖은 영향을 준다. 여기서 실행 능력은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며 이를 실행하여 마침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월등한 실행 능력을 보였다. 임상사회복지사 브라이언 글린스는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정서적 언어를 이용해 감정을 나누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탓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도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줄도 모른다는 것이다. 유창한 감정 표현이 잘 안 된다고? 유창한 감정 표현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먼저 사회적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자신의 감정, 특히 나약함, 좌절, 분노 등 좋지 않은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일을 권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개인은 자신의 감정을 긍정하기보다는 부인하는 법을 먼저 배운다. 더욱이 남성은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금기시되기 때문에 감정 표현만큼은 확실히 열세다. 특히 한국 사회는 남성에게 강한 의지력과 인내심, 강인함을 요구한다. 심지어 아이라도 마찬가지다. 어른들은 남자아이에게 사내애가 울면 고추 떨어진다는 식의 우스개 섞인 위협을 종종 하는데 이것만 봐도 남성의 감정 표현을 억압하는 정서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남성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느끼고 표현하면 어김없이 조롱과 비난, 업신여김을 받는다. 혹은 나약하다, 소심하다, 심지어 여자 같다는 꼬리표까지 따라붙는다. 남자가 잘 울거나 힘든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면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거나 학대를 당해서 어딘가 이상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유창한 감정 표현을 막는 것은 사회뿐만이 아니다. 우리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더욱 그렇다. 사실 부정적인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며 우리의 심리 상태가 건강하다는 증거다. 그러나 우리는 부정적 감정을 부인하고 숨기는데 더 익숙하다. 때로는 자기 안에서 그런 감정이 든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기도 한다. 감정 표현을 억누르는 이유. 우리가 감정 표현을 억누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3가지가 대표적이다. 첫째, 솔직한 감정 표현은 나약하다고 생각한다. 임상심리학자 림펄은 유창한 감정 표현을 막는 주된 원인으로 나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다는 기본적 욕구가 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연결된 관계에서 나의 진실한 감정을 솔직히 나타낸다는 것은 결국 상대에게 나의 약한 점을 알려주고 내게 상처 입힐 수 있는 힘을 준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상대에게 나의 약점을 보여준 뒤 칼자루를 쥐어주는 셈이다. 결국 우리는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진실한 감정 표현을 주저한다. 감정을 솔직하게 내보이는 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커플에게는 엄청난 모험이다. 일단 자신의 나약함과 대면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 스스로 자기 감정을 인정하기도 힘든데 그 감정을 상대에게 솔직하게 표현하기가 쉬울 리 없다. 부정적이고 분노가 섞인 감정이라면 더더욱 드러내기가 조심스럽다. 상대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 상처를 입히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둘째, 소통하면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배우자나 연인과 다툴 때 사실 다투는 내용보다 다투는 태도가 문제인 경우가 더 많다. 또한 같은 단어를 써도 그 단어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다. 상대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려 하기보다는 각자 자기 관점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의 말을 자신의 맥락에서 듣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에 내가 받아들인 뜻이 상대가 진짜로 전하고자 한 바와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다. 다투면 다툴수록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점점 알 수 없어진다면 서로 다른 외국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처럼 각자 다른 맥락에서 상상 속의 상대와 대화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셋째, 상대를 동맹이 아닌 적으로 여긴다. 어떤 커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맹이 아니라 반드시 꺾어야 할 적이나 경쟁자처럼 대한다. 이들은 관계에서 주도권 쟁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와 언쟁이 벌어지면 어떻게든 이기려고만 한다. 감정 표현도 진실하지 못하며 심지어 공격적이다. 이러니 감정이 제대로 오고 갈 수가 없다. 진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가 될 경향이 높다. 분노형 관계. 분노형 관계는 입만 열면 상대방 탓을 한다. 또한 각자 자신이 상대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항상 나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고 생각한다. 위축형 관계. 위축형 관계는 좀처럼 다투지 않는다. 다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 다툼을 피하기 때문이다. 애착 유형으로 보면 양쪽 모두 회피 애착일 때 위축형 관계가 되기 쉽다. 드러나는 충돌이 없으니 겉으로는 두 사람 모두 현재 관계에 만족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실한 감정 교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각자 깊은 외로움과 공허감에 시달린다. 이들은 상대에게 불만이 있어도 직접 말로 표현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 그 대신 상대의 눈길을 피하거나 오랫동안 대화를 거부하는 등 행동에서 부정적 감정이 배어난다. 접근 회피형 관계. 애착 유형으로 봤을 때 몰입 애착형과 거부 회피 애착형이 만나면 접근 회피형 관계가 된다. 한 사람은 계속 다가가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 도망치려 하는 것이 이 관계의 특징이다. 문제는 각자의 반응이 상대를 더욱 자극한다는 점이다. 이쪽이 다가가면 저쪽은 도망치고 저쪽이 도망가면 이쪽은 안달이 나서 더 다가가려 한다. 그래서 접근 회피형 관계에서는 한 사람이 화를 내며 상대를 비난하면 다른 사람은 방어 모드로 반박, 부정하다가 결국 아예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그런데 위의 세 가지 유형에는 공통점이 있다. 세 가지 중 어떤 관계에 놓이든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 모두 극도로 외로워진다는 것이다.